이번에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심사 시 미루된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 심사 안건을 추가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과,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득이 12월 5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신상정 전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6일 화요일로 하고, 12월 6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5일 월요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의사일정 변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미루 안건에 대하여 추진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철입니다. 먼저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 추진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제187회 임시에 상정된 조례로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와 협약서 확인 후 재심사하기 위하여 미루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그 조계종 및 수도사와 위수탁 운영 협의를 하였으며, 최종 협약서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위탁기간, 위탁사항, 운영비, 재산관리, 운영협의, 협약 해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체험관이 불교 성지 및 평택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의원님. 우리 이거 운영하면서 입장료 받으실 건가요? 무료로 이렇게 운영해 주십니다. 근무인은 저희가 직원이 아니고요. 네. 일용 위탁 인부인, 일용 인부인, 해서 2명이 근데 일단 좀 운영을 해보고 좀 거기에 맞춰서 당장 그냥 배당하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위탁을 처음부터 위탁을 하지 말고 운영을 본 다음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유예 우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것도 또한 저희가 거기서 위탁을 안 해주게 되면 저희가 또 나가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저 수도사에 수도사에 거기 뭐 직원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다 그 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어느 정도 그렇게 좀 관리를 좀 같이 좀 이렇게 병행을 해서 좀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입장 수가 많아진다 어떤 그럴 경우에는 얼른 좀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어떨까?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설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시설 관리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당초부터. 그래서 그리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거기에 방문객의 이제 인원이 이제 과다에 관계없이 저희는 또 사설사 운영 필요성이 있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또 관리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사의 인력이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관리라 하면 무슨 뭐 청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갖다 전부 지금 관리하는 건가요? 관리라는 것은 좀 전반적인 관리거든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예. 예. 네, 또 지대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지대하시 의원님. 지난번에 뭐 협약서 때문에 이게 때문에 그럼 지대하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네네. 더 이상 지대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당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 지역문화의 진행을 위해 평택 지역문화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평택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평택문화원장은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 가족에 대한 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두고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요 의무를 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원장은 매 해결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해 평택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평택시의 문화 진흥과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과 공유재산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택시 지역의 고유 문화개발,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문화원 지원 및 그 육성에 관한 조례 발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해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공익 등을 저해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지방문화원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환 의원님. 네, 권영환입니다. 현재 그 평택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있거든요. 지방문화진흥법, 지방 다문화 가족지원법, 교육법, 그다음에 이제 중앙상위법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규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 지방 재정 운영 같은 거는 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법령에 의해서 발췌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진 거죠? 예, 이게 지금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여기에 있는 법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나 지방문화원 진흥시행법, 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관련법들을 인용을 해서 지원을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명확히 해놓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택시가 문화원에 대해서 그냥 별도로 조례를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지금 평택시에 필요해서 네. 아니 관계 법령에서 중앙상위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에 맞게 좀 조례를 담아서 하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관계 법령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고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만들면 목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례를 만들거든요. 목법이 없는 규정은 조례를 이제 근거에 쓰고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그 관련된 문화원 진흥과 관련된 그 법률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조례도 그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 생각에는 평택시 문화진흥에 대해서는 물론 육성을 해야겠죠. 우리 시에 맞게. 근데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계법령이 다 이 상위법이나 다 있는데도 다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또 평택시에 필요한 무슨 뭐 조례를 담아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좀 이해를 가봤는데, 관계법령에서 다 채취해서 다 쓸 수가 있는데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우리 조례를 담아서. 그러니까 뭔가 뭐 특이하게 평택시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거는 조례에 담아서 같이 관계법령하고 좀 안 맞는 게 있다 그랬을 때 담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요, 맞습니다. 우리 번영아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이때까지 상여법에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다 한 번에 해서 했지만, 그거를 조례로 그래도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예요. 물론 없어서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택시의 조례로 문화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원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갔지만, 차후에 원사가 생겼을 때는 일단 이거 기본 법을 해놓은 다음에 개정이 또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기틀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근데 그러면 지금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에 담은 거하고의 차이점 있으면 좀 한번 몇 가지 좀.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목법에 근거한 거기 조례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시에 상징적으로 그 문화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래도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걔까지 더 담아내서 좀 그렇게 좋겠다. 그래도 향후에 왜냐면 이런 게 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상위법보다는 진짜 필요한 그 문화원 진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육성 발굴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 맞게끔,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조례에 담아서 그걸 해줘야지. 뭐 상위법에 다 돼 있는 걸 이걸 뭐 똑같이 만들어 놔보면 뭐 소리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큰 시나 그 발전되는 시들은 문화원 그 자체적인 그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번영아님 더 감사하겠습니다. 잘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또 상위법에 아직 저쪽 되면서 우리 시가 더 지원하거나 이러기가 힘드니까 기본 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이런 거 가지고 더 지원해 주시면 조례를 만들어내 훈련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네, 맞아요. 다른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제7항의 다문화 가족이라고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다 하다 보면 대상을 다 적어야죠. 노인도 적고 청소년도 적고. 근데 굳이 다문화를 특정한 이유가 뭔지.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 시민으로서, 근데 물론 다문화도 우리 시민이지만
지금 그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화로서의 또 합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뭐 그거를 특별해서 넣었다고 또 그거를 지어라 이런 것보다는 더 같이 우리 문화로서 하나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떤 특정 부분을 노인 뭐 이렇게까지 나눈다는 건 좀 그렇고 전체 시민의 문화를 다루지만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 다문화에 대한 것을 더 같이 합류하는 의미로 저는 넣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잠깐 네. 타시본에서도 이제 이 조항을 넣어서 제가 이제 문의를 해봤거든요. 넣은 이유는 사실 그 다문화 가족이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넣더라고 보시는 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영 의원님. 저기 그 과장님은 자꾸 타시군 얘기를 하는데 타시군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타시군의 예는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박헌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정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굉장히 혼선도 많고 막 그러는 지금 상태에 우리가 자꾸 다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좀 정착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신경을 써도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담아져 있다 하면은 또 그들이 어떤 요구를 이렇게 하고 그랬을 적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정착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문화도 지금 다 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 통계시에 그런 것들을 조금 나중에 다시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문화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넣는다 안 넣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문화로 그래서 그분하고 화합을 해서 같이 가자는 의미로 가야지 그거를 문화가 정착이 된 다음에 그분들을 놓자? 저는 좀 이해가 좀 그러네요. 오히려 같이 더 합해서 같이 문화로 이끌어줘야지만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행사나 뭐 이런 그런 부분에 행사뿐이 아니라 그건 어떤 단순한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어떤 행사성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 형성을 가는 거지 어떤 행사에 하나의 다문화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 같긴 한데. 네, 김일식 의원님. 우선 필요한 조례 같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조례 안에 이 조직은 없는데 그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 뭐 예, 조직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조직은 유동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은. 아니 거기 우리 미국 직원인가? 예. 사국장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있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여기다 안 담아도 되나? 예, 그거는 별도로 뭐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또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예, 하는데.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비용 추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세 수입해가지고 700.300이 쭉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쭉 그냥 일정하게 돼 있네. 이건 뭡니까? 자체 수입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 지출에 대한 내역으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세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네, 우리 자체 세입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그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어디 지방세 수입이라고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지방세 수입이라 지방세에서 뭐 몇 프로를 이게 문화원 쪽에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세출에 대한 세수 내역을 뽑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근데 이게 보니까 사업도 뭐 문화운동 인건비하고 문화사업 해가지고 지금도 현재도 그 7억 2,300입니까? 제 금년도에는 전체 문화원의 그 운영비와 문화사업비, 그 시설비, 개선비 등 포함해서 10억 9,400의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쭉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그 저기도 세출도 좀 전부 똑같게 좀 돼 있는데 뭐 인건비 같은 거는 오래되면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해도 아, 그건 저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이거보다 좀 더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예산 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에는 금년도 때 약간 오른 금액을 편성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조직은 여기 안 들어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 문화원법이 상위법이 있으면서도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거는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 근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법을 일단은 기본으로 우리 시에 문화원 조례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고정될 수가 없어 시기와 모든 걸 변하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또 문화원사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으면서 이 법은 근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비용 추계를 방금 우리 김희축에서 질문을 주셨던 거니까 연도별로 5년 차까지 똑같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비용 추계가 아니야, 이건. 비용 추계를 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만큼 비용을 추계해보려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비용 추계요. 다른 현행법으로만 적용해서 하는 것 같은 건데 지금 근데 조례 비용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색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비용 추계를 앞으로는 낼 때 잘 유념해서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4조의 사업을 보면 4조 3항에 지역문화의 국내에 교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국외 교류도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이 이제 또 농업도 있을 테고 이제 무형문화재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이제 국외 교류 사업도 있었습니다. 갔어요? 예, 저희가 문화원이 갔어? 문화원이 아니라 이제 문화와 관련된 사업 중에 무형문화재가 다 있기 때문에 아니, 문화원이 갔냐고. 문화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문화원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문화원 관할 내에 뭐 그거를 전부 평택농악 이런 걸 다 거기 관할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국가 또는 도문화재의 소속일 뿐이고 이것을 총 관장하는 것은 평택시요. 다만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원이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국내 교류에 있어서 국내는 그렇다고 지금 국외 교류를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조례를 이제 넣을 것 같으면 최소한 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평택민요나 평택농악에 국외 교류를 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문화원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없이 이걸 넣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뭐 대대적으로 가라가 아니라 최소한 한두 명 결합을 해서 그런 해외 공연을 통해서 문화원의 역할은 또 뭐고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구조, 이게 이제, 문화원의 정관을 이제 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하면서도 어찌 보면, 시가 과도하게 또 문화원을 이렇게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건 사실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넣어서 또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 이게 이 문제예요. 사실 문화원이 국제적인 이게 조직이거든요. 평택시에 관할돼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마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한우 의원님. 근데 그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이제 향토사 또 뭐 평택학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여기에 좀 사업 중에 특별히 그걸 좀 표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세부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향토사라든가 이제 저희가 사무국에 이제 우리가 문화원에 이제 조직에 문화원 내 이제 사무국이 있고 향토사진 구석이 있고 울타리 문화촌 3개 파트에서 움직이는데요. 저희 사업은 사실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다가 이제 그 조례상에 이제 표기를 안 한 것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수치도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 향토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향토사 연구소인가? 예, 뭐 향토사 하나에 예. 이걸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라고 하면 좀 지역 특성의 내용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그냥 현재 우리 시 문화원이 수년간 해온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출판 사업, 책도 계속 해마다 몇 권씩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여기도 뭐 이향의 연구 출판 사업도 좀 같이. 네, 거기 이제 사주에 2호에 광범위하게 사주에 좀 집어넣은 되겠습니다. 사주의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사업으로 사주에 집어넣었다는 몇 말씀. 항에 들어가요? 출판 사업. 출판도 마찬가지로 그 사주제 2호에 해당되라고 보시는 게 근데 그걸 넣으면 되죠, 출판을. 조사 연구 및 출판 활용 이렇게요. 네. 연구 및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펀드다라고 봐도 뭐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책자 형태로 예.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조례를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용어들을 힘을 필요가 있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평택문화원 조례인데 평택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는 게 낫지 않나. 예, 저게 그렇게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학은 어떻게 지금 조례에 반영을 할 거예요? 평택학이요. 예. 평택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그 금년도에도 이제 선생님들 학술제를 했습니다만은 고사한도 이제 여기 그 지금 법 제4조 제2호에 보면 지역 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뭐 이런 부분에 다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그래서 저희는 세부적으로 저 각종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에 물론 근데 세부적인 사업은 기술을 좀 저희가 피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문화원이 문화예술로 흐르는 것보다는 역사 부분, 향토사 부분, 평택학 이런 쪽에 좀 더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행사로 가야지 그 역사에 대한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교육하고 출판하고 이런 사업이 더 중점이 돼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너무 부족하고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문화로 가다가 뒤쪽으로 문화예술로 가고 다문화 가족으로 가면 이게 그냥 행사하는 문화원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렇고. 뭐가 더 중요한가, 문화원의 업무 중에서. 그런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그런 연구하고 출판하고 교육하고 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고, 평택학을 제가 가서 수강을 좀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3년치의 그 책자를 받아봤어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강사들이 그때그때 그냥 그날에 맞는 내용의 강의를 하는 거죠. 특강 정도지 이게 평택학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럼 평택학을 계속 할 거라면 평택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제대로 된 교재를 내놔야 기본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사들이 그날 또 그때 상황에 맞는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기본 교재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는데 거기다가 평택학이라는 용어를 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또 평택문화원이 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문화원이 무슨 일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뭉뚱그린 이런 식의 조례로 가서는 안 된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 겸허히 수렴해가지고요. 저희가 각종 사업 추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문화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조사와 연구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향토사든 평택학이든 지금 문화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이나 교육이란 용어가 지금 이 사업 내용에 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넣고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출판이나 교육 넣는 걸로. 제2호에 그 조사 연구, 그다음에 출판 교육 쪽으로 이렇게 첨가를 시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향토사라는 용어는 어떻게 여기다가 좀 향토사는 우리 지역 문화의 개발 보존이기 때문에 네. 개발로 이쪽에서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게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이제 그 역사와 문화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문화라는 거 하나 안에 전부 역사고 뭐고 다 집어넣고 해서 가니까 지금 저는 문화원에서 향토사나 지역 역사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좀 더 열심히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기 표기를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떠냐. 그건 좀 문구를 다시 좀 조율을 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 게 지금 전체 예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거치가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거치가시 의원님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번호 제7-347호 2017년도 애양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7년도 애양장학재단 출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애양장학재단은 우리 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 문화,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관내 거주 실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애양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니 장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평택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평택시 애양장학재단의 출연 승인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8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7년도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출연 승인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출자 출연 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출자 출연을 엄격히 심의함으로써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평택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에 대한 출자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출연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입니다. 근본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운영비 지원 등 출연 승인안은 제187회 임시회의 시 비효율적인 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된 안건으로 대상기관 사업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시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지난번에 이 애양장학재단은 승인이 보류된 거죠. 네. 이제 승인이 보류된 이유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일단은 그 11월 8일 날, 그때 해당됐던 사무국장 이사장께서 자진해서 사퇴하시는 걸로 사직서가 제출이 됐고요. 며칠 날이요? 11월 8일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11월 17일 날 당초에 제시됐던 예산안을 수정 가결해서 보충 자료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양장학재단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 실무적인 거는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이제 공무원이 이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해서. 근데 이제 그 재정이 지금 이제 출자가 돼서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회계 책임도 재단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공무원이 계속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역할이 뭐예요? 사무국장은 물론 이제 회계 관리도 하지만 지금 이제 100억이라는 출연기금이 많대요. 많고 적은데 대외적으로 이제 외형을 확대한다든가 일련의 그런 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오늘 이따가 지금 이제 충북에 애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에도 6조에 보면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사무를 볼 수 있다 돼 있지 강제적으로 두드럽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정도의 의미가 없는 사무국이라는 거죠. 원래 그 의미가 있었다면 반드시 둬야 돼요, 사무국을. 그래서 사무국장을 둬야 되는데 더 두고만 안 두고 말이야. 현 조례 사무국. 그런 정도라면 안 둬도 그만이라고 하면 현재 파견 나가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그 이제
공무원이 그 책임을 맡는다는 거는 아니 이사장이 책임을 맡아야죠. 그리고 공무원은 회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실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무슨 이거 회계를 담당했냐고. 그 파견된 공무원이 다 했지. 아니 이제 회계 관직상에도 사무국장이 그 회계 관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둬도 그만 안 둬도 그만이야. 현재 우리 조례도 따지면. 이제 이미 규정인 건 맞습니다. 이미 규정인 건 맞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그게 집행부에서 컨트롤하는 거 한계가 있고 아시지만 지금 재단 이사장도 뭐 소위 이제 명예직인데 그 말씀대로 할 거면 사무국장이 누가 돼야 되느냐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사무국장이 그러면 정치적인 사람보다는 뭐를 해야 되냐?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요. 그 중에 회계에 대한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무국장을 뽑으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에 뭐 일정하게 좀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지금 말씀대로 그게 보충되는 거 아닌가요? 예, 우려하시는 바는 뭐 저도 이제 공부가 아니 회계에 대해서 예. 잘 모르면은 이게 무슨 책임을 져? 102억이라는 데는 이 엄청난 이 재단의 이 기금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면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능통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냥 시장이 이 사람 내 친애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거고. 그러니 시의회에서는 사무국장 주지 말고 공무원 파견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안을 내온 거 보니까 시험에서 보충 자료로 된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부이사장이 이보영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인건비를 좀 줄여서 갖고 왔는데 예. 이것이 지난 11월 17일 날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수정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사무국장의 이 연봉을 300에서 250으로 줄이고 예. 시간의 근무 수당을 전액 없애고 예. 이사장의 직책급 업무 수행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 또 이사회 참석 수당을 전액 삭감했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사회 참석 수당까지 우리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봉을 낮추는 거로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사무국장 없이도 이 업무를 파견된 공무원이 할 수 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그동안 시가 장학재단 운영할 때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제 왠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뭐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뭐 부의장님 말씀에 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분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관이 만들어져서 이 재단이 지금 이제 그 법원에 이제 등기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한다는 거는 관리상의 한계가 그러니까 있는 그렇게 겁니다. 할 것 같으면 사무국장을 이 분야에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안 그 뽑기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제기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 시장이 이 사람을 뽑을 때에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뽑아서 안 된다는 거라고요. 이게 예, 매번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애양장학재단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시가 출연하는 기관에 거기에 임원들을 이제 채울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회전문 인사, 이 또 그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훈 인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측근 인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것도 그냥 문자 가는 거지만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 분야에 선임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 잘 알아. 저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에 이제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그 전문성 있는 사람 이제 채용해야 되는 게 맞죠. 맞고요. 지금 예.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100%고. 그러나 나중에 뽑을 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이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지만 총무국 소관에서 이미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별정직 7급을 6급인가? 6급이죠? 별정직 6급을 그 애원해가지고 괜히 많이 할 때 해줬어요. 이때 아주 공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뽑는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복지재단 사무처장을 빼서 그 자리에 돌리고 복지재단 사무처장은 전직 공무원을 또 바꿨어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채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사람 판단을 우리가 그냥 객관적이지 않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복지재단 사무처장을 별정직 6급으로 거기다가 다시 바꾸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게? 아니, 그게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가? 아니 평택시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의장님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장학재단 출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이제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최소한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게 담보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해줄 수가 없다니까. 또 이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해서 늘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애양장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은 정치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요. 그 자리는. 먼저 번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좀 염려돼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번에 이사회 때도 몇 가지 예산 관련돼서도 자체적으로 이건 진짜 우리 평택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도 얘기가 많이 논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국장 지금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무국장이 정말 지역에 좀 능력도 있고 다방면에 활동도 하면서 애들을 진짜 어떤 친구들이 어려운지 그런 역할이 필요한 그 사무국장이 와야 되지 않냐 하는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때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도 거기서 좀 논의 얘기가 좀 돼 있었습니다. 의원님 잠깐 쉬었다. 오늘은 회의 진행 후에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